공유결합, 이온결합 두 개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심화결합 하나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금속결합 설명할 거고 맨 마지막에 전기분해 이렇게 잡다구리한 걸 설명할 겁니다. 전 시간에 배웠었던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이 3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까지 딱 배우고 나면 3단원의 절반이 끝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까지 수업을 해서 총 4번의 수업을 마치면 3단원이 마무리가 돼요. 고3이 화학원을 배울 때 3단원을 정리할 때 1시간, 2시간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양이 그만큼 적고 매우 쉬운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세요. 내용이 쉬우면 문제가 쉬워야 하는데 그게 그렇지는 않죠. 그럼 꼼꼼한 애가 실수를 안 하는 애가 여기는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쉽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잡다구리한 내용은 뭐냐면 요거 심화 과정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좋습니다. EX. 자, 이온결합 그래프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온결합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심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온결합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X축엔 뭐라고 써있냐면 이온과 이온 사이의 거리라고 써있고요. Y축은 에너지라고 써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였어?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일 때 결합을 형성합니다. 됐지? 이온결합 그래프인지 어떤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X축에 써있어요. 이온 간의 거리라고 써있으면 이걸 이온결합 그래프예요 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려드렸거든요.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0라고 했어요. 기억나니? 요 R0. 그러면 여기까지의 거리니까 여기도 R0가 될 수 있지. 요 R0가 무슨 뜻이라고? 요게 이온이잖아요. 그래서 원자라는 단어 쓰시면 안 돼요. 됐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는 거라고? 이온 반지름의 합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온 반지름의 합. 됐나요? 그럼 예를 들어서 NaCl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거든요. 됐나요? 그럼 얘도 NA가 있고 CL이 있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R0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이 R0를 반으로 나누면 이게 나트륨의 이온 반지름이니? CL의 이온 반지름이니? 됐어요? 얘는 2로 나눠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했더니 질문을 하는 애가 생겼어요. 선생님, 똑같은 애가 결합하면 반 나누면 이온 반지름의 절반 되잖아요. 이온 반지름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 똑같은 애가 결합하는 건 이온 결합이 아니야. 당연하지 않겠니? 됐어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의 합은 되지만 반으로 나눈다 그래서 각각의 이온 반지름을 구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여기 X축에 0을 기준으로 Y축으로 내린 이 길이를 방출한 에너지라고 그랬지. 그죠? 이온결합이 형성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이 길이를 보는 건데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지 않겠니? 그럼 마이너스 값이니까 에너지가 감소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방출 에너지라는 단어를 물어보면 이 길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가 많아지면 마이너스 값은 아래로 내려오는 거 맞죠? 하지만 방출 에너지는 커지는 거예요. 왜? 기준점이 0이니까. 이해되니? 할 수 있겠어? 이걸 하나만 딱 그리지 않고요. 두 개를 그릴 거예요. 잘 보세요. 얘가 심화예요. X축은 이온 간의 거리 라고 써 있으니까 얘를 보자마자 이 녀석은 이온결합 그래프구나. 여기에 그래프가 두 개가 생긴단 말이죠. 첫 번째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요. 되니? 두 번째 그래프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됐죠? 하나를 A라고 하고 하나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전제 조건 LIF와 NAF를 비교할 때, 자, 어느 그래프가 A, 어느 그래프가 B, LIF는 A건이 B건이, NAF는 A건이 B건이, 이걸 고르는 게 니네가 해야 되는 이온결합 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한번 해볼게. 이걸 쓰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자, 첫 번째요. 여기까지 이온 간의 거리는 B가 더 크죠. 됐죠?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방출에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방출에너지. 방출에너지는 A가 더 크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녹는 점, 끊는 점은 누가 녹니? 됐어? 그래서 니네들 화학 천재 만들어준다고 저 시간에 알려준 거야. LIF와 NAF 중에 녹는 점은 누가 안 풀까요?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비교해야 되는 게 뭐라고? 전하량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전하량이 같네. 그러면 두 번째로 비교해야 되는 게 뭐라고? 원자 번호 작은 애. 얘는 3번이고 얘는 11번이니까 이쪽으로 부등호 쳐야 되는 거 맞죠? 녹는 점이 높아요. 무슨 뜻? 더 많이 에너지를 가해줘야 녹는다. 그럼 에너지가 많이 주어져야 녹는다는 얘기는 결합을 굉장히 단단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럼 결합할 때 에너지를 많이 버려야 그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분리되지 않겠니? 됐어요? 그러니 결합 에너지가 큰 애가 더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그래서 더 녹는 점이 높은 거라고.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자, 녹는 점은 누가 녹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온 간의 거리가 얘가 짧으니까 커요. 됐니? 전하량 같은데 원자 번호가 작으니까요. 됐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전기적 인력은 누가 큰 거야? 큰 거예요. 결합의 세기는 누가 큰 거야? 큰 거죠. 그럼 결국에 결합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큰 거죠. 됐나요? 그러면 그래프가 짧고 낮을수록 녹는 점 높아, 인력 높아, 결합 에너지 커요. 그래서 이쪽이 A, 이쪽이 B가 되는 거죠. 그래프 보여요? 할 수 있겠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그렇다면 NAF와 NaCl은요 누가 A 그래프일까요? 됐니?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전하량은 같죠? 전하량이 같으면 원자번호 작은 애 골라오라고 했어요. 그럼 이쪽으로 부등호 쳐야 되니까 얘가 A 그래프, 얘가 B 그래프인 거 맞지? 그치? 이해됐니? 이런 거 쓸 수 있겠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MgOCaO라고 여기 자료에 주면 A 그래프는 누구일까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쪽으로 이렇게 부등호 치는 거 맞죠? 둘 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로 전하량이 같으니까 원자번호 작은 애를 골라오는 게 맞는 답이지. 되니? 그럼 마지막 한 번 해볼까요? 여기에 NaCl, 여기에 Na2. 자, 누가 A고 누가 B일까요? 됐나요? 돼서 이 문제의 의도를 판별할 수 있겠냐고. 자, 이 문제에는 그래프만 주지 않고요. 둘 중에 누구니 또는 세 개 중에 누구니를 고르는 실험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고를 때 전제 조건이 뭐여야 한다고? 전하량 같아야 돼요.
전화량이 같지 않지. 전화량이 같지 않으면 이 길이와 녹는 점이 아무 상관이 없죠. 전화량이 크기만 하면 거리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값이 크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전화량이 같지 않은 애는 비교샷이 되지 않습니다. 됐어요? 그럼 결국에 이 그래프는 어떻게 움직여? 짧은 애가 깊게 내려와요. 긴 애가 낮게 내려와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항상 움직입니다. 반대로 가는 그래프는 없어요. 이온 결합 그래프인데 이렇게 그려서 하나는 이렇게 생겼고요. 하나는 이렇게 생겼대. A, B. 거리가 짧은데 녹는 점은 낮지. 거리가 긴데 녹는 점은 크지. 이런 그래프를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전하량이 일정하게 맞춰 놓으면 거리로 녹는 점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그냥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녹는 점 구하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됐니? 요거 하나 할 수 있겠어요? 됐어? 넘겨볼까요? 쭉 한번 넘겨보세요. 자, 165페이지 13번. 그림은 두 가지 결합물질의 이온 사이의 거리, Y축에 동그라미, 이온에다 동그라미 치면 이온 결합물질이라고 문제에 써있으니까 안 써있어도 맞추세요. 그렇다면 NaX가 NaY가 있지. 녹는 점은 누가 높은 거야? NaX가. 됐나요? 그럼 X와 Y 중에 원자번호는 누가 작은 거야? X가. 됐나요? 그걸 눈으로 툭 직관적으로 맞추세요. 3단원이 그래서 쉬운 거라고요. 비교샷 중에 하나. 그 원자번호는 X가 크다? X. 됐죠? 어때요? 3단원 쉽잖아요. 연습을 해서 실수를 줄이는 게 3단원입니다. 녹는 점은 누가 높니? 아래로 많이 내려간 애가 높다고. 거리가 짧은 애가 높다고. 왜? 얘네들은 전하량이 다 같으니까요. 얘는 동그라미. NaX는 고체 상태에서, NaY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이죠.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절대로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이것은 X. 됐나요? 어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한 덩어리로 시험 문제 낼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까요? 쭉 넘기세요. 이 그래프가 사라졌다 들어와서 문제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89페이지요. 189페이지 1번. 자, 그림은 세 가지 화합물 KCl, KBr, KX. 그래프를 보면 항상 똑같이 생겼어요. 이온 결합 그래프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어때요? 여기다 점 찍고 점 찍으면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 맞지? 그치? 됐나요? 이온 결합 그래프는 예외가 거의 없어요. 그럼 가운데 게 KCl이래요. KCl, KBr, KX. 자, 그럼 얘네 둘을 한번 비교해볼까? 녹는 점은 누가 높니? KCl 17번, KBR은 모르니까 20번보다 커요. 모르니까 20번보다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럼 얘는 20번보다 커요? 이쪽으로 치는 거 맞지? 자, 그러면 KCl이 여기래요. 그럼 녹는 점이 얘가 낮으니까 여기 있는 애가 KBR이지. 그럼 얘는 KX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KX, 이 X는 원자번호가 17번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니 얘를 지우고 이 앞으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어때요? 내용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 되게 쉬워 보이죠? 그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원자 반지름은 K가 크니 X가 크니? K는 19번이고요. X는 17번보다 작지. 그럼 원자 번호가 작으니까 반지름은 얘네 동족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는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CL 17번을 주는 거죠. 얘는 17번보다 작고 얘는 17번보다 커요. 그렇다면
얘랑 얘는 동족 맞지?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17쪽, 얘도 마이너스 1이니까 17쪽. 그럼 안 물어봐도 얘는 플루오린인 거죠. 됐나요? 원자 반지름은 제일 작은 애가 플루오린 맞죠?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예요. 녹는 점은 정해졌네요. KX. 어때요? 녹는 점 찾는 게 제일 쉽지. 얘네들 되게 열심히 해주면 녹는 점은 그냥 거저먹기로 맞출 수가 있어요. T급 보세요. KCl에서 K 플러스의 이온 반지름은 R0를 반으로 나누면 이온 반지름이니? 이렇게 물어보죠. X. 수능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온 결합 그래프를 볼 때는 첫 번째 전하량을 비교하시고요. 두 번째는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이온 간의 거리가 작을수록 결합을 더 세게 한단 말이죠. 녹는 점이 높아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럼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수업 시간에 이 녀석은 안 그렸습니다. 공유 결합 그래프. 공유 결합 그래프도 똑같이 생겼어요. 얘는 에너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럼 이온 결합 그래프와 공유 결합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어. 뭐 갖고 구별한다고? X축을 갖고 구별해요. 얘는 핵과 핵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원자 핵 사이의 거리. 그래서 핵 간 거리, 핵 사이의 거리라고 나오면 공유 결합 그래프고요. 이온 결합 그래프는 이온 간의 거리라고 직접적으로 써져서 나와요. 그럼 얘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여기에 R0가 정해지고요. 가장 낮을 때 결합하는 거 맞죠? 이건 공유 결합이에요. 여기에 R0라고 합니다. 그럼 이 R0는 얘를 반으로 나누면 이게 원자 반지름이 돼요. 자, 2단원 했던 거 기억나니? 원자 반지름은 직접 구할 수가 없죠. 전자가 어디 있는지 특정할 수 없으니까. 오비탈 안에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어디까지를 원자 반지름으로 구하는지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를 결합시킨 후에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재서 반 나누면 원자 반지름으로 하자! 그게 정의거든요. 그러니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재서 반 나누면 걔가 원자 반지름이에요. 그럼 이 녀석의 조건은 뭐여야 돼? 단. 네, 같은 원소를 결합시켜야 되죠. 됐죠? 이온 결합 그래프와 공유 결합 그래프의 차이점 보이니? 차이점 보여요? 자, 두 번째,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결합 에너지라 그래요. 선생님 왜 방출 에너지 아니에요? 이온 결합을 할 때는 모두 다 방출해요. 그래서 저걸 그냥 방출 에너지라고 쓰는 거고요. 공유 결합을 할 때는 원자의 종류에 따라서 내놓는 애도 있고 받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결합 에너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화학2에 가면 진짜 많이 배웁니다. 화학2를 배우고 나면 결합 에너지라는 단어를 뭐 헷갈리지 않 그냥 저절로 맞추잖아요. 되니? 그럼 얘는 녹는 점, 끓는 점을 어떻게 비교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하나는 O2고요. 하나는 N2예요. 그래 볼게요. 잘 봐. O2와 N2 중에 원자 반지름은 누가 클까요? 아, 2단원이 안 되면 3단원이 어렵지. N, O, F. 원자 반지름 할 때 어떻게 한다고? 고개를 살짝 이렇게 기울여서 구등호를 치시면 되죠. 원자 반지름 제일 작은 애는 플루오린이에요. 그럼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으니까 작은 애와 작은 애가 O2가 결합한 거 맞지? 질소는 크죠? 그러니 원자 반지름은
질소 쪽이 커요. 됐지? 그럼 원자 반지름이 크단 말은 무슨 말이야? 산소는 요만한 애와 요만한 애가 결합한 거 맞지? 질소는 이따만한 애와 이따만한 애가 결합한 거 맞죠? 그래서 핵간거리의 절반을 때리면 원자 반지름, 핵간거리의 절반을 때리면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은 질소가 크잖아요. 그럼 핵간거리가 멀면 멀수록 녹는 점은 낮아야 되죠. 됐어요? 핵간거리가 멀면 멀수록 녹는 점은 낮아야 되지. 근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이 시험,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물리 파트 한다고 했어요. 이온 결합의 경우에 얘가 양이온이고 얘가 음이온이니까 결합력은 1력은 K의 R제곱에 Q1, Q2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LIF와 NHF 이렇게 있으면 하나는 플러스 1, 하나 마이너스 1 넣어요. 하나는 플러스 1, 하나 마이너스 1 넣어요. 어때? 전화량이 같지? 그러니 플러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여기엔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지워요. 얘도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지워요. 그러니 거리가 힘에 영향을 미치는 거 맞죠? 그치? 거리가 짧을수록 강하게 결합하고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정해져 있는 그래프거든요. 하지만 공유결합 잘 보세요. 공유결합은 얘도 수소고 얘도 수소예요. 그럼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지. 그럼 청력이 작용해야 되지 않니? 근데 공유하고 있지.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산화수가 0이라는 얘기죠. 되니? 산화수가 0이에요. 전하량이 0이야. 그럼 여기다가 0을 때려 넣으면 힘도 0값이 나오지. 됐어요? 그럼 전하량을 때려 넣을 수 없으니까 여기가 0이 돼버리면 거리가 뭐든 상관이 없이 이 값은 다 0이지. 이해되니? 그래서 공유결합 그래프는 이 핵간 거리와 녹는 점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요. 됐어? 그러니 공유결합 그래프는 그때그때 맞춰야만 해요. 예를 들면 공유결합 그래프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걸 나중에 계속 배우게 돼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공유결합일 때에는 뭘 갖고 비교하는 거야? 결합력이 누가 세니? 자, 결합력이라 그러면 힘 맞지? 힘은 전하량과 거리로 비교하는 건데 공유결합은 안 된다고요. 반지름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됐어? 그러면 결합력은 뭘 갖고 비교하는 거야? 결합의 개수. 예를 들면 하나는 단일 결합이고요. 하나는 이중 결합이고요. 하나는 삼중 결합입니다. F 같은 경우엔 단일 결합하고요. 산소 같은 경우엔 이중 결합하고요. 질소 같은 경우엔 삼중 결합해요. 자, 그럼 결합력은 누가 세겠니? 손 하나 잡는 거, 2개 잡는 거, 3개 잡는 거. 돼요? 됐어요? 반지름은 졸라 커서 핵간거리는 먼데 녹는 점은 굉장히 높아서 잘 안 나뉘어진다. 되니?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 한번 해봤어. 그럼 다시 결합 길이는요? 결합 길이는 그냥 한 손으로 설설 잡는 게 세겠니? 3개의 손으로 왕창 당기는 게 세겠니? 그 왕창 당기는 게 더 가까이 올 수 있죠. 그 결합 길이는 단일 결합일 때가 가장 길어요. 이중 결합일 때가 그 다음 삼중 결합일 때가 가장 작습니다.
됐나요? 그 공유결합 그래프 완성시켜볼까요? 여기 책에 공유결합 그래프가 아주 이쁜 애가 나와 있습니다. 자, 페이지 178페이지. 실방 한번 볼까요? 다음은 수소 분자에다 동그라미. 분자는 모두 다 공유결합 물질을 얘기해요. 분자라는 단어는 공유결합 물질에만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에 보면 원자 핵 사이의 거리라고 써있죠. X축을 보고 핵 사이의 거리, 이거 공유결합 그래프구나. 이렇게 두 개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수소 원자,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가 나와 있죠. R0가 얼마야? 74요. 됐니? 그럼 수소 원자 하나의 원자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고? 37 정도가 되겠죠. 됐어? 기억은 X. 수소 분자의 결합 길이는 R0. 됐어? 원자 반지름이 37. 됐니? 숫자만 대충 보고 동그라미 쳐오면 안 된단 말이죠. 분자의 결합 길이라고 써있으면 그냥 74를 쓰는 겁니다. 기억 X. 기체 상태의 분자 1몰을 기체 상태의 수소 원자로 만들려면 끌어내야 되죠. 에너지를 가해줘야 되거든요. 얼만큼? 결합한 에너지만큼. 됐니? 끊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결합 에너지예요. Y축으로 읽으면 됩니다. 436. 동그라미. 원자핵 사이의 거리가 74보다 작아지면, 이것도 수업 시간에 간단히 설명했죠. 결합이 여기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력 효과. 얘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반발력 효과. 기억나세요? 그럼 얘는 더 작아지면 반발력 효과가 나타나야 되죠. 반발력이 우세하겠죠. (9번) 한번 볼까요? 이 9번 문제 이런 거 별표 하나 쳐주세요. 2주기, 3주기 원소 A, B, C 기체 상태의 분자니까 공유결합 그래프 맞죠? 어때? 공유결합 그래프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지 않지. 얘는 되게 복잡 다양하죠. 그러니까 공유결합 그래프는 그때그때 맞춰내셔야 됩니다. 자, A2, B2, C2가 있대요.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자, 결합 에너지 어떻게 보는 거라고? 이렇게 하나 생겼고, 이렇게 하나 생겼고, 이렇게 하나 생겼고, 결합 에너지는 Y축을 읽는 거라고 했죠. 마이너스가 크면 그냥 커요. 됐나요? 아래로 많이 내려올수록 결합 에너지가 커요. 야, 이렇게 쉬운 게 어딨어. 누가 제일 많이 내려왔니? C2요. 이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결합 길이가 제일 결합 X축볼, 결합 길이가 누가 제일 짧으니? C2요. 결합의 세기가 가장 강한 것은 이게 결합 에너지예요. 그게 결합력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C2요. 굉장히 쉽죠? 그죠? 굉장히 쉽죠? 안 쉽니? 안 쉽나? 화학이 나만 쉽다고? 이런 것처럼 누가 제일 아래로 많이 내려왔니? 물어보는 거죠. 옆으로는 누가 제일 멀리 갔니? 물어보는 거죠.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어? 됐어? 이 정도 돼요? 8번 한번 볼까요? 표는 2주기 원소 A, B, C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과 결합 길이, 결합 에너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자, 잘 보세요. 원자 반지름은 0.71, 0.73, 0.75 됐지? 그럼 원자 반지름은 커지니까 0.75, 0.72, 0.71
되니? 그럼 당연히 결합 길이도 얘가 제일 크겠죠. 크니까. 그럼 얘가 제일 작겠죠. 점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얘 1.4, 2, 요 두 배, 얘 1.21, 얘는 1.3인가? 1.10. 어때요? 결합 길이가 얘가 제일 길지. 됐니? 그러니 여기서부터 이만큼 결합 길이가 이만큼 와야 돼요. 누가? A가. 됐어? 얼마큼 온다고? 1.42만큼 와야 되지. 됐니? 다시요.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파란 걸로 이렇게 그려서 B를 그리면 얘는 여기서 멈추겠지. 얼마까지 와야 돼? 1.21까지 와야 되죠. 이해됐어요? 요거 이해됐어? 한 번만 더요. 얘 이렇게 쭉 가서 그리면 얘는 1.10에서 멈춰야 되지. 그지? 됐니?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빨간색 1.10이요. 맨 아래 C. 결합 에너지 얼마야? 945요. 그럼 얘는 945니까 빨간에는 이만큼 내려오는 거 맞죠? 파란에는 498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거 맞지? A는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맞지? 그래서 이 문제는 주기가 다 똑같잖아요. 주기가 다 똑같으니까 그래프가 우리가 흔히 보는 이온 결합 그래프랑 같은 겁니다. 됐나? 됐어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봐. 결합 길이가 제일 기네. 반지름이 제일 큰 애니까 질소겠네. 아니요.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애죠. 됐어? 그래프 이거 보여? 이게 눈에 안 들어온다고? 결합 길이 142죠. 142. 원자 반지름은 71. 0.71. 원자 반지름은 얘가 제일 작은데 결합 길이는 142로 제일 크다고. 됐니? 얘 경우에는 0.75인데 결합 길이가 1.10으로 제일 작다고. 칸 보여요? 신기하지? 원자 반지름과 결합 길이는 상관이 없죠. 이해됐나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얘는 이온 반지름이 합치면 커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얘는 아니지. 원자 반지름이 작은데 결합 길이는 크죠. 왜? 얘는 작은 애끼리 단일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됐니? 얘는 큰 애가 삼중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더 당겨지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큰데도 결합 길이는 작죠. 그럼 얘가 삼중 결합이고요, 이중 결합이고요, 단일 결합이고요. 됐나요? 어렵지, 그치? 그래서 공유결합 그래프는 나중에 시험 전에 굉장히 많이 복습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꽤 어렵습니다. 반드시 꼭 알아두세요. 원자 반지름과 결합 길이는 상관이 없어요. 됐죠? 원자 반지름과 결합 길이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샷은 원래 없어. 외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표를 반드시 주게 되어 있으니까 표에 맞는 애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원자 반지름 작은 애 플로린이고요. A는 플로린. 결합 길이가 왜 긴 거야? 단일 결합이니까. B는 산소고요. C가 질소가 되겠죠. 근데 얘는 원자 반지름이 큰데도 왜 결합 길이는 짧아? 세니까. 그래서 질소 3중 결합이구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 수는 A, B, C 순서대로 돼야 되죠. 기억 동그라미. 공유전자쌍 수는 이건 나중에 기억해야 되죠. 공유전자쌍 물어보잖아요. A는 단일 결합, B는 이중 결합. 그럼 얘가 공유전자쌍 수가 더 많죠. 얘는 X.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A, B, C, B, C요. 이것도 X. 이제 공유결합만 3단원의 나머지 절반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좀 더 쉽게 정리해서 풀 수 있겠죠. 어때요? 그래프 왜 이렇게 설명해? 예전,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래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프가 원래 옛날에 있었는데 아예 다 없어졌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책에서 빠르거든요. 아니, 그래프가 없어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그러니 EBS 연계 시험 문제를 모의고사 수능에서 내는데 그래프가 없으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수능 문제에서 이 그래프 문제가 다 빠져버리다 보니까 새로운 마더텅 문제의 자유 스토리를 만들 때 이 그래프 문제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화학이 쉬워졌는데 또 빠진 게 뭐야? 2단원의 보호의 원자 모형이 빠졌어요. n은 n제곱에 1312 써서 계산하는 거 있었거든요. 그게 완전 통째로 빠졌어. 물리예요. 그래서 얘도 빼고 얘도 빼다 보니까 2단원, 3단원의 양이 적어진 거지.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 중요하니까 넣어야 되는데 이건 물리에서 똑같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안 넣은 거야. 그리고 화학용으로 넣어야 될 걸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다시 조금씩 수능 특강이고 다시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 좀 많이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화학스럽잖아요.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하나만 더 합시다. 이거 한 김에. 자, 쉽게 지워봅시다. 칠판이 좀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지워보고요. 간단한 거 하나 할게요. 간단한 거. 자, 페이지 나머지 하나 남았습니다.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금속결합. 페이지 172페이지. 오늘 새벽에 유성우 떨어지는 거 알고 있니? 유성우 본 적 있어요? 오늘 새벽에 유성우가 떨어질 겁니다. 몇 시? 새벽에 밤 10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새벽 4시 정도까지 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3시, 4시 정도가 피크가 되겠죠. 네. 100개 정도 떨어져요. 많으면 200개 정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맨눈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건 한 50개에서 8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태어나서 볼 수 있는 유성 중에 가장 많은 유성을 볼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1년에 한 2번, 3번 떨어지거든요. 근데 오늘은 페르세우스 자리에 유성. 평평하고 좀 넓은 맑은 날 밤에 보면 유성이 막 지나가요. 막 지나가요. 되게 아름답습니다.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 한번 구경하는 거죠. 올해 못 보면 기억해 갔다가 내년에 또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봐도 좋아요. 재밌어요. 오늘 구름이 좀 많이 껴서 보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무슨 천문과학관에서 생중계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만큼 과학, 천문학을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나는 핸드폰에 미리 알림 해놨잖아요. 그래서 막 모르고 살다가 슈퍼문 언제 뜨지 모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미리 알림 왔어요. 그래서 니네한테 또 알려주는 거죠. 날씨가 좀 좋아서 진짜 제대로 된 우성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너무 재밌지 않니? 아, 재밌지 않니? 왼발에 슬리퍼 안 된다 그랬지. 비가 안 오잖아. 맑은 날 더 위험하죠. 자, 금속결합이요. 자, 금속결합. 제일 쉬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이것도 원래 안 배웠었는데 내려왔습니다. 금속결합이 뭐니? 금속끼리의 결합이요. 이게 뭐가 어려워? 금속결합이 무엇이니? 그러면 얘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에요. 당연하겠죠.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 됐니? 자, 금속결합은 딴 거 안 해요. 금속결합 물질의 특성을 그냥 바로 합니다. 금속의 특성이에요. 금속의 특성, 가장 중요한 특성이요. 반짝거리죠. 그래서 광택이 있습니다. 이게 광택이 있는 이유는 물리원에서 배워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노벨상을 가져간 아주 유명한 실험, 그걸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도체에다가 되게 신기한 거지. 되게 신기해요. 도체는 금속을 얘기해요. 여기다가 빛을 조여주면 뾰로롱 하고 요 안에 있던 전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와요. 이걸 광전 효과라고 해요. 물리원의 맨 마지막 단원에 파동에너지 파트에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내용. 이게 왜 나오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이 실험 장치를 만들었어요. 누가?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하니까 이거 실험을 해서 어떻게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직접 실험 기계를 만들었어. 그리고 빛을 조이는 장치와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 광전 효과를 증명하고 노벨상을 가져가요. 아인슈타인은 이 광전 효과로 노벨상 하나밖에 못 받거든요. 상대성으로 노벨상 못 받았어요. 핵폭탄을 만들어서 못 받았어. 근데 그 새끼가 왜 이렇게 유명해? 됐나요? 그럼 이게 엄청난 과학기술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광전 효과, 삑! 쪼여주면 전자가 펴요. 전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눈으로 딱 들어오면 시세포를 때려요. 그럼 시세포가 밝아, 어두워, 빛나, 눈부셔, 뭐 이러는 거야. 근데 다른 건 튀어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속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 나올 때마다 이 전자가 에너지를 다르게 갖고 나오거든요. 그럼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눈에 미칠 때 에너지의 양이 다르겠지. 그래서 금속마다 다른 빛깔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안 신기하냐 이게? 구리는 왜 구리색이야? 금은 왜 노란 거야? 안 신기하지. 야, 이런 거 왜 안 신기한 거야? 왜 나만 신기해? 됐어. 두 번째요. 금속 도체라고 했어요. 전기 전도성이 있죠.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고체에서도 전기가 흐르고요. 액체로 만들면 당연히 흐르겠죠. 이 전기 전도성이 결합을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체에서 전기가 흐르는 건 금속밖에 없어요. 되게 신기한 성질이죠. 그래서 전자제품, 전기와 관련된 모든 걸 다 금속으로 만들었어야 했어. 그런 전선도 금속으로 만드는 거죠. 전자제품 다 금속으로 만들고요. 도선, 회로기판 다 금속으로 만들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니? 그럼 금속의 가장 큰 단점 두 개. 부식돼요. 그래서 전자제품을 오래 못 쓰는 거예요. 물에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무거워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금속 리튬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특성마다 써야 되는데 부식된다고 무겁다가 너무 큰 단점이에요. 그럼 가볍고 안 녹슬고 전기가 통하는 모든 장점만 모은 애는 없어? 있어. 네, 그게 탄소예요. 그래서 탄소공학이 앞으로 금속, 모든 금속을 대체할 겁니다.
그러니 그래핀으로 전선을 만들어 보세요. 장난 아니겠지. 그걸로 전자요금을 만들어 보세요. 그걸로 자동차 껍데기를 만들어 보세요. 장난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화학하는 애들, 신소재하는 애들 이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애가 상온 초전도체죠. 이게 전자제품을 만들 때 상온 초전도체로 바꾸면 전기 저항이 0이에요. 무슨 뜻? 전기를 흘려 보냈을 때 네, 손실되지 않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발전소에서 송전과정 배울 때 손실 전력을 배우는 거예요. 전기를 보낼 때 손실이 되니까 전압을 높여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손실 전력을 제곱분의 1배로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럼 만약에 손실 전력이 없다면 낮은 전압으로 그냥 보내면 되죠. 그럼 고전압으로 보내서 그걸 만져서 다 타죽는 일은 없겠지. 그럼 전봇대에 주상변압기를 만들 필요가 없죠. 얼마든지 먼 곳까지 굉장히 많은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 전기 저항이 없으면 보내준 전기를 그대로 100%다 받았을 수 있죠. 손실이 없으니까. 그럼 싸지겠지. 발전기가 돌려지면 터빈에서 열이 생기니까 에너지 손실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것도 초전도체로 만들어버리면 손실되지도 않지. 그럼 만드는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보낼 때 손실도 없으니까 나는 굉장히 많은 전기를 아주 싸게 쓸 수 있죠. 이론상으로 따지면 핸드폰에 한 번 충전하잖아요. 초전도체로 만들어서. 그럼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쓸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기술이 좀 더 발전하면 상온 초전도체 핸드폰은 2년 정도 쓸 수 있죠. 어때? 약정 기간이랑 충전 기간이 똑같죠. 신기하지? 그럼 핸드폰 따위가 그래? TV, 냉장고, 이 전등, 자동차요. 이런 모든 연료를 다 대신할 수 있죠. 세상이 바뀌는 거지. 어마어마한 세상이 올 겁니다. 만약에 니네가 사는 동안에 상온 초전도체가 실용화가 된다면 바퀴로 굴러가거나 석유로 달리는 자동차는 모두 사라질 거예요. 네, 모두 사라져. 나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보고 죽을 수 있을려나 모르겠죠. 니네가 재수하는 꿈은 보고 있어요. 자, 저기 정도 써. 시대인재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열 전도성도 우수하죠. 열 전도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거 많이 해주세요. 네 번째, 충격에 매우 강하다. 강하다. 금속을 손으로 부술 수는 없다. 금속이 팡 하고 깨지는 경우는 없다. 없다. 내가 앞타임만 해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토르 라그나로크 봤니? 봤어? 거기에 토르의 누나가 나와요. 그래서 나 뒤졌어. 그리고 뮬리를 던지니까 이 누나가 손으로 이렇게 뮬리를 잡아서 터트려요. 뻥이야. 금속은 그렇게 터지지 않아요. 찌그러지죠. 그게 금속의 특징이에요. 금속은 충격에 강해요. 터지지 않아요. 됐어요? 그런 거 다 개뻥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쓰는 거야? 전성과 연성이 있어요. 전성과 연성. 기술가정 시험 문제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 모든 특징이 나타나는 금속만의 특성. 그걸 쓸 때 뭐라고 쓰는 거예요? 뱀택이 왜 나와?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 전도성은 왜 있니? 자유전자 때문에. 열 전도성 왜 커? 자유전자 때문에. 충격엔 왜 강해? 자유전자 때문에. 전성, 연성 왜 일어나? 자유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금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자유전자예요.
비교샷 하나 해볼까요? EX. 얘는 이걸로 끝이에요. 금속 한번 보세요. 비교샷 해줄게. 첫 번째는 이렇게 생겨서 쪼맣게 그립시다.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대. 앞에 건 어떻게 생겼냐면 플러스 조그만 거, 마이너스 졸라 큰 거, 플러스 조그만 거, 마이너스 졸라 큰 거. 그럼 다음에는 마이너스 큰 거, 플러스 작은 거, 마이너스 큰 거, 플러스 작은 거.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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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전자가 아무데나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쪽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구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구나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럼 두 물체의 차이점이 있겠죠. 요 앞에 있는 애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긴 애를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를 뭐라고 쓰는 거야? 얘를 금속 결합이라고 써요. 됐지? 애들 이름 한번 볼게요. 여기에 플러스 요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금속의 양이온 이렇게 얘기해요. 됐니? 그럼 요 마이너스는 뭐라 그래? 얘를 비금속 음이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금속 중에 양이온이 되는 애와 비금속 중에 음이온이 되는 애가 하나씩 하나씩 연결돼 붙으면 연결한 물질. 그럼 얘는요, 요거 뭐라 그래? 플러스 얘를 금속 양이온이라 그래요. 그럼 요 마이너스 뭐라고 해? 이게 시험 문제죠.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금속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자유전자. 그러니 비교샷을 때릴 때 이온 결합 물질이 있었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다가 플러스 극을 걸어주고 마이너스 극을 걸어주면 각각 이동해야 될 전류가 그렇죠. 그런데 얘를 걸어주면 마이너스 1로 가고 싶은데 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플러스 1로 가고 싶은데 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 이온 결합 물질은 전류가 흐를 수 없어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자가 이런 데를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금속은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면 이 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막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 전기 전도성이 우수할 수밖에 없죠. 열 전도성도 마찬가지. 열을 가해주면 고온이고요. 얘 저온이에요. 그러면 뜨거워진 전자가 이동을 해서 저온 쪽에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열 전도성도 우수한 거죠. 여기다가 빛을 비추면 얘가 튀어나갈 수 있으니 광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셨나요? 그럼 마지막 하나, 얘를 두드려 패면 얘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에 마이너스 있던 플러스가 있었는데 플러스 아래로 내려와 버리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낑기게 되죠. 그러면 반발력이 생겨서 저절로 흩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이온 결합 물질의 단점. 충격을 가해주면 쉽게 부스러져. 근데 금속 결합 물질은 여기를 두드려 패잖아요. 그럼 얘가 내려오잖아. 그럼 아래에 있는 플러스랑 만나겠지. 그럼 반발력이 생기니까 끊어져야 되죠. 아니요. 전자가 남아있잖아요. 얘네 둘이 당겨주고 얘네 둘이 당겨주고 전자가 이렇게 당겨줘요. 두드려 패면 플러스가 여기 있는 애 내려오면 전자가 그 인력을 맞춰줘. 그래서 한 겹에 굉장히 얇은 판때기를 만들 수 있지. 그러니 쿠킹 호일을 만들어도 괜찮은 거죠. 결합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되셨나요? 그래서 금속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넓게 펼 수 있는 거예요. 그 넓게 펼칠 수 있는 걸 전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온결합 물질은 전성이 없겠죠. 넓게 펼 수 없어요. 호일 만드는 게 전성이에요. 그리고 길게 느려 철사 만들 수 있죠. 그걸 연성이라 그래요. 그러니 금속 결합 물질만 전연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가 이동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금속 결합에서는 자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세 가지 화학 결합했어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금속 결합. 그럼 이 세 가지를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 전기 전도성이야. 절대로 끓는 점, 녹는 점으로 나누지 않아요. 됐나요? 정 믿어오면 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한테. 화학 선생님한테 물어봐. 화학 선생님,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 중에 녹는 점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예요?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그거를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학교 선생이 당연히 뭐 누구지? 라고 얘기하면 그 녀석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정의 자체를 어그를 수 있는 시험제를 내게 되면 173페이지에도 써 있어요. 보충 자료 한번 볼까요? 결정의 종류와 녹는 점. 공유 결합 매우 높음, 이온 결합 높음, 금속 결합 비교적 높음, 분자 결정 낮음. 대충 써 있죠, 그죠? 그럼 결정 중에 끓는 점이, 녹는 점이 전 시간에도 간단히 텅스텐 되게 높거든요. 그럼 금속의 텅스텐은 3500도, NaCl 이온 결합은 800도.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하면 금속이 높잖아요. 여기 금속이 낮은 것처럼 써있지. 비교를 누구랑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합을 비교할 때는 전기전도성으로 나눠주시고요. 공유 결합 중에 원자 결정과 분자 결정을 나눌 때만 녹는 점을 쓰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정도 정리돼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쉬었다. 전기분해 합시다.